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당뇨 환자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만 당뇨병 걸리는 게 아니더군요. 오늘은 소아당뇨라고 불리우는 제1형 당뇨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학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아 당뇨 완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소위 말하는 소아 당뇨 환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환자들은 어른 그 당뇨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하루에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맞고요.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혈당 주사도 아유. 한 6번 정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주사만 해도 1000번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스스로 자가 주사할 수 있는데 네. 그 어린이집에 다닌다든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네네. 또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음흠. 또 실질적으로 또 그 소아 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가까운 근처에 있는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간호사님이라든가 조무사님 있는 어린이 다닐 필요가 있는데 네. 우선 입학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런 여러 가지 소아 당뇨 환자들의 어려움 이거를 개선하고자 이런 그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 여는 말에 제1형 당뇨라는 네네네.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어른이 겪는 당뇨병하고 소아당뇨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게요.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저당성 그 강화 네. 내려가는 혈당이 거 떨어져서. 아닙니까? 인슐린 네. 혈당이 떨어지는 예, 거죠, 예. 한마디로. 예. 근데 소아 당뇨, 네. 1형 당뇨 같은 경우는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배출이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 우리 인체 내부에서 그 어떤 나와줘야 되는데. 예, 예. 그냥 자가 면역 그 발병인데 네. 예, 췌장 인슐린이 전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이가 스스로 혼자 놓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그냥 적응이 돼가지고 예. 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네네. 스스로 놀 수 있는데 초등학교 뭐 1학년이라도 2학년, 3학년 정도 또 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네네.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렇겠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인슐린 주사를 놓지 않으면 그 저혈성 쇼크 같은 거라든가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군요. 사실 인슐린 주사라든가 네. 이런 뭐 혈당 조사만 잘하면요. 이런 걸 극복하면 현재로서는 예방이나 완치법은 없지만 세계적인 그 스포츠 스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장애인 올림픽 가서 뭐 메달 딴 사람도 많고 네네. 예를 들면 프로 경기에서 나서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네. 이 혈당 관리와 인슐린 주사만 제대로 맞으면은 예,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다는 걸 제가 이번에 네네. 알았는데요. 소아당뇨병 완화 권익 향상과 지원 법률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무려 7번째였습니다. 7차 네네. 토론회였는데 네네. 이 토론회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왜 여시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14일이 네. 국제 당뇨병 연맹과 이제 국제 보건기구 네. WHO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한 세계 당뇨의 날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세계 당뇨의 날을 맞이해서 11월 5일 날 예. 지금까지는 학교 보건법 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안이 나오는데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세계 당뇨의 날도 기념하면서 네. 이런 그 지원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촉구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뭐 한국 소아 당뇨연협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일형 일형. 제1형 당뇨 부모회가 있는데 아하, 예, 예. 그분들도 모시고 우리가 그냥 전문가들 우리 국회에서 뭐 김춘준 의원님, 뭐 유은혜 의원님, 네. 뭐 김성주 의원님, 뭐 저 네네. 또 여러 사람 또 뭐 아주대 허윤정 교수라든가 네. 여러 분이 함께해서 이런 토론을 개최하고 이번 그 정기국회야말로 반드시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자 네네. 이런 그 촉구하는 의미도 그 그러셨군요. 토론의 개최에 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참 그렇죠. 많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아이고 혼자서 그 주사를 어떻게 했나 이 수준이 아니라 네네네. 이 소아당뇨 환아들이 겪는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주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그렇죠.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몇 사례도 가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네. 말씀드린 초등학교 고학년에도 스스로 자가 주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이라든가 3학년, 또 어린이집 유치원 같으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른도 주사를 무서워하는데요. 놓을 수 없는데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안에 이제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가 직접 가서 해야 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직장 있는 분도 있을 예.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럼 어린이집에 맡기고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주하는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님이 해주셔야 투약을 되는데. 그 도와줘야 되는데 네네. 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시간 맞추기가. 네, 시간도 맞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호사님이라든가 간호조무사 있는 어린이집은 100명 이상 어린이집만 그분들 상주하게 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가정어린이나 조그만 어린이집은 자체가 안 되는 안 거죠. 되는군요. 근데 그런 집을 또 입학하려면 그런 어린이집을 네. 또 입학에서 이제 경쟁이 되니까 네. 이제 경쟁에 밀리는 수가 있죠. 저런. 또 한 달에 들어요. 간호사나 간호사 조무사님들이 어떤 주사 행위를 할 때 이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법적 근거가. 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에 왜 학교에 가면 보건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그 투약 행위를 주사 행위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당할 수도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입학을 거부하는 사태도 아주 극소수만 있었고요. 아유, 또 세상에. 전학을 또 요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머, 세상에. 부모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안타까움이. 네. 이런 게 있고 아주 그 일부지만 어떤 학교 아이들이는 매번 자기들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이라든가 안 보이는 데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보면 뭐라 그러니까 예, 이제 혼자서 예. 화장실 가서 그렇죠. 주사를.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거예요. 딱해라. 대체로 이제는 대부분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법률을 통해서 그 학교 보건선생님들이 정말 투약 주사행위를 도와주고 깨끗한 환경에서 맞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이제 법안이 제출됐고 어떤 통과 노력하는 중이죠. 네. 사실은 그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비교한다면 작은 인구인데 작습니다. 예.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려는 그 말씀과 정성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더. 예. 예.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요, 뭐 수백 명이 안 되고요. 저학년까지 해도 그 네. 많지 않은 숫자인데 그 화나라든지 아니면 네. 부모님들이 당하는 고통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시네요. 뭐 민슐린을 하루에 4번 맞아야 되고 예. 혈당 체크 하루에 6번 해야 되고 네네네. 합쳐서 10번은 어쨌든 바늘을 대야 되잖아요. 뭔가 바늘을 대든지 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으로 따지면 1000번이 넘습니다. 아휴, 물론 다 그런 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말씀대로 1000번이 넘는 그러네요. 인수 주사 놓고 네. 여러 다른 주사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유, 좀 우리 아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럼요. 생각하니까. 네. 그럼 이 학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학교보건법은 이런 학교의 장,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죠. 네. 이런 보건 선생님들이 네. 이런 투약 행위를 도와줄 때 어떤 의사 처방에 따른 투약 행위를 할 때 보조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거죠. 네네. 예.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크게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첫 해줘야죠.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원장의 지시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님들이 네. 그 인슐린 주사 같은 투약행위, 네네. 주사행위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야죠. 여건. 예.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 이제 원화가 많은 곳은 상주하신다니까 일단 거기 그렇죠. 가야 되는데 네.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네네. 도와주실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 또 좋은 결과가 꼭 네.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다른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늘 저희 네.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주시고 법안 소개해 주셨는데요. 노인이나 어린이, 이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입법 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네. 19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하신 법안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대표 법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예. 또 반드시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법안 무엇이 있는지도 그 알려주십시오. 말씀 드리기 전에요. 네. 아까 그 소아 당뇨와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법 네, 그 어린이집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거 하고요. 예, 예. 이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님들이 주사행위를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것이 거?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12월 2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마 12월 8일 아니면 9일 날 본회의에 통과돼서 이제 어린이집 일단 그 해결이 그 지점에 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학교 보건법은 보건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네. 2월 국회나 그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뭐 아까 이제 우리 19대 국회에서 이 말씀을 몇 말씀 네. 드렸는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상임위 법안에서도 우리가 법안도 제출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만 네.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대한민국에 제가 어디 자리 가서나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네. 아주 절박한 과제가 저출산 문제인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17대 말 18대도 아동복지법을 제정해서요.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네. 사실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4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예. 우리보다 훨씬 경제 여건이 안 좋은 나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든요. 네. 아동수당 지급하는 게 보다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하나의 일환을 삼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동복지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내서 이제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 아동수당으로는 아니지만 양육수당으로 해서 현재 좀 시행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12개월 이하와 24개월 이하, 60개월 이하에 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게 좀 네. 가장 좀 보람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소아암, 백혈병 환자 아이들한테 좀 네. 지원을 하자. 예, 예. 국가 공동 책임지자. 네. 이런 법안을 내어서 계속 주장했는데 요번에 그 상임위에서는 회귀 질환자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네. 내용이 제가 낸 내용이 100%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런 회귀 질환자 안에 이제 소아암, 백혈병이 네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 통과된 것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럼 뭐 국회를 반드시 통과했으면 했으면 하는 법안에는 아까 그 소아당뇨 얘기도 그것도 뭐 당연히 좀 포함되겠고요. 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영유아 보육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도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영유아 어린이집이 운영시간 12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12시간 이상 여는 건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데 네.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 8시간이에요. 예, 예. 그것을 기본 시간을 8시간 하고 우리가 시간 연장, 야간 연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주장하자는 법안도 있고 그게 좀 통과되어야 되겠고요. 네. 그 밖에도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 빈곤 문제 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기초연금법 제정안도 우리가 개정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자 범위를 현재 70%에서 지금 80% 늘리는 문제라든가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마지막까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오늘 소아당뇨 얘기했습니다. 또 소아 백혈병 얘기하시고 네네네. 작은 목소리지만 절실한 목소리를 귀담아 주셨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참 현안이 많기로도 소문난 네, 뭐 아주 많죠. 특별히 더 네. 많은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좀 시급한 순서를 좀 매겨보면 어떻습니까? 글쎄 저출산이 뭐 아무래도 우리 방금 말씀하신 현안 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가짜 백수 사태 아하, 오래만 해도요. 그렇죠. 또 메르스 사태가 얼마나 그렇죠. 컸습니까? 중동 네. 호흡기 증후군. 예, 예. 이런 문제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니 해도 지금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 그 사회 양극화면에서 우리 빈곤층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선정이 돼야 됨에도 마땅한데 우리 그 부양 의무자가 뭐 20년, 30년 만나주라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네. 부양하지 않는 직계 비속과 존속 때문에 네. 굉장히 사회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못 수급자가 받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네. 이런 그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어르신들 어떤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그 법안도 제출했는데 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고령화 문제 네.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네. 이런 문제도 좀 우리 상임위에서는 좀 통과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한 그런 법안도 좀 통과돼야 되겠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 저기 충청권의 야권에서는 네. 유일한 삼선 의원. 충남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충남에서. 네, 예. 네.
근데 계파를 초월해서 당 사무총장으로도 또 열심히 일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시간을 빌어서 짤막하게 의원님의 평소 정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소신이랄까 그 정치 철학이 있다면요. 네. 하여튼 대한민국 구성원인데 쓰레기통을 뒤져서는 안 돼. 그런 셈이었으면. 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도 안 됩니다. 네.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예, 저희 그 소신이고 네. 예, 정치 철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마무리 짓고자 하는 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거나 입법 계획이 있으시나요? 예, 여러 가지는 그 지역 현안 사업 중에서 네.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좀 남았는데 첫째는 천안 역사. 전국에서 네. 6번째 역사인데 네. 그게 임시 역사를 12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가봤는데. 에스컬레이터 하나 제대로 예, 안 돼 예. 있죠. 예. 이런 증개축 내지 신축을 통해서 임시 역사 시대를 벗어나자 아. 마감하자는 게 첫 번째인데 네. 아마 그 국토위 단계에서는 아마 통과가 됐고요. 네. 지금 기재부 단계 심의 중인데 이게 좀 하나의 커다란 현안 문제고 이거 그렇군요. 아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독립기념관이 한 146만 명 1년에 관람을 하시는데 네. 이게 전철 연장이 안 돼 있어요. 천안역까지는 가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세계 예. 어느 나라의 유사한 성격의 기념관에는 다 교통 편의성이 최고로 제고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독립기념관까지 전철이 연장되는 문제도 하여튼 뭐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반드시 네.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네. 의지가 있고요. 네. 또 뭐 일일이 그 검토할 수 있는 입법들, 특히 대한민국 가장 현안 절실한 문제인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가 네. 고령 문제를 갖다 극복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 네. 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네. 또 국민이면 아까 말씀드려도 누구나 인간적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법안의 통과 네. 입법을 위해서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도 앞으로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시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